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6일 최병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백현동 로비스트에 대한 공판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는 2월 13일에 이제 1심 선고 공판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27부 김옥곤 재판장이죠. 검찰이 여기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거는 추후에 설명하겠는데,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지역 권력과 유착해서 만든 지역의 토착 비리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반면, 피고인이라는 거 하는 것은 바로 김인섭,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섭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그 김인섭 씨에게 얘기합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동시에 투명한 사업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 사건의 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이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용도 변경을 해야 거기에 건물을 높게 짓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용도 변경을 하려고 수도 없이 당시 박근혜 정부 때니까 박근혜 국토부,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 권한은 이재명 성남시에 있습니다. 근데 왜 박근혜 국토부를 거기에 끌고 들어가느냐? 왜냐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을 팔아야 지방에 가서 새롭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이전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좀 압력을 넣어주세요 이런 겁니다. 성남시에다. 근데 성남시에 압력을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협조 요청 외에는. 왜냐하면 이 권한은 성남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거법 재판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이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정바울 씨한테 개발 전권을 주는 걸로, 요렇게 이제 김인섭 씨가 로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다 먹혔습니다. 그 바람에 정바울 회장이 사업 이익을 3천억 넘게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김인섭 씨한테 77억 그 로비 대가로 주었고, 그 다음에 5억 원 정도의 한바식당 운영권까지 주었다. 82억에 해당하는 그 돈을 주었다 이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특혜를 받은 게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 체납 대상 변경, 이런 특혜들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쟁점은 김인섭 씨, 인섭이 형이라고 하는 이 김인섭 씨는 이 77억을 받은 게 자기가 정바울 회장과 동업관계였기 때문에 그 동업관계로 받은 정당한 배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로비의 대가가 아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가 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정바울 회장이 다 실토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 회장은, 이게 정바울 회장입니다. 피고인을, 이게 이제 검찰 설명인데, 김인섭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김인섭이 성남시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며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해서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바울 회장이 다 실토를 했습니다. 정바울 회장은 이 로비뿐만 아니고 자기 그 수사를 무마해 준다면서 자기한테 돈을 뜯어간 사람, 심지어는 그 사람 중에는 부동산 업자가 하나 있는데 13억을 뜯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13억을 뜯어갔느냐? 정바울 회장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이 사건은 그냥 일개 부장검사 좀 구워 삶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법무장관, 그 다음에 검찰총장, 여기까지 손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무려 13억 원을 받아갑니다. 법무장관이 누구? 한동훈. 검찰총장은 이원석.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을 들먹거려 가면서 내가 거기에 로비를 해서 이 정바울 회장 당신을 봐주겠다 해서 무려 13억을 뜯어간 겁니다. 거기에 속는 사람도 문제지만 어떻게 과연 한동훈과 그 이원석 이 두 사람을 구워 삶아서 이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라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왜냐면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겁니다. 어찌 보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수사입니다. 그거를 돈 한 10억 얼마 받고, 아니 설령 명운이 안 걸렸다 할지라도 장관과 검찰총장이 그 돈 얼마 받고 이 수사를 무마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우스운 사기 사건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까지도 정바울 회장은 다 실토를 해버렸습니다. 김인섭 씨는 다 실토는 안 하고 청탁만 인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 회장으로부터 주거용지 확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사, 도시개발공사죠. 공사가 사업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의 정책실장한테 전달했다. 이런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로비가 먹힐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77억과 한바식당 운영권 5억, 82억은 그냥 정당한 그 어떤 동업관계에 따른 분배금이다. 배당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최후 진술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물론 법원의 몫이죠. 그러나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려 82억 원을 받았는데 정당한 그 동업관계에 따른 배당이라고 한다면 그 동업관계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바울 회장이라는 사람도 그래 맞아요. 이게 동업관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 정황. 객관적 정황은 뭐냐면 정바울 회장이 추진하는 그 용도 변경이나 뭐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재명 성남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이러면 김인섭 씨의 주장이 맞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객관적 정황은 정바울 회장이 추진하던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은 성남시에서 몇 차례 거절한 겁니다. 도저히 안 된. 그래서 2015년 1월에 정바울 회장이 인섭이 형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주세요. 그래서 영입을 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했던 거는 2단계 상향입니다. 그걸 4단계 상향까지 해줘가면서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김인섭 씨 로비가 아니었다면 백현동 사업이라는 거, 이 옹벽 아파트 사업은 있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객관적 정황으로 다 확인되고 이 부분을 정바울 회장이 다 인정하고 김인섭 씨도 청탁을 인정하고 이렇게 되면 이 재판이 무죄가 되겠습니까? 유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유죄가 나온다는 게 왜 중요하냐? 2월 13일에 선고한다고 그랬죠. 총선을 57일, 2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 총선을 이때가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지휘할 걸로 보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직격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 얽혀있는 재판이 2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2건 중에 선거법 재판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1심 선고가 그때까지. 선거법 재판은 2월 13일이 되면 선거법 재판을 무려 1년 11개월간 6개월 내에 끝냈어야 하는 1심을 1년 11개월간 붙잡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거기에 백현동 사건이 걸려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의 용도 변경, 이 4단계 상향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다. 이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이 김인섭 씨 알선수재 재판이 2월 13일 날 유죄가 나온다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에 의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 해줬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는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옥곤 재판장이 다 인정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재판은 안 끝났지만 김인섭 씨의 알선수재 재판에서 아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거 거짓말이에요 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찌 보면 선거법 재판에 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것도 재판한 거나 거의 비슷한 효과를 일반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선거법 재판도 유죄 그건 뭐 너무나 분명하네 이렇게 판단을 할 건데 뭐 이에 대한 물론 여당의 공세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유죄가 되는 겁니다. 유죄가 되면 선거법 재판이 유죄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 이상 벌금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이재명 후보에게 그 지원한 지원금 434억이든가요? 그거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대로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재판이 사실상 2월 13일에 선고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대장동 배임과 관련해서 백현동 배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먼 훗날에 선고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지금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2027년 3월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노리는 대선 재출마 아마 그 이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임죄도 성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로비에 의해서 백현동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로비를 가능하게 해준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배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다만 왜 징역 5년을 구형했냐. 이건 너무 약하다. 죄질에 비해서는. 그거는 이거를 알선수재로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알선수재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형량의 최대 한도를 지금 구형을 한 겁니다. 그럼 왜 뇌물로 못하고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 뇌물은 김인섭 씨가 공직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김인섭 씨가 이 돈을 정진상이나 이재명한테 나눠줬다는 증거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백현동 저수지 있을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수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인섭 씨를 알선수재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징역 5년이 구형량의 최대입니다. 징역 5년 이렇게 되니까 좀 뭐 앞으로 이거 이제 선고해서 뭐 보통의 경우에는 징역 5년 그러면 선고가 뭐 2년 6개월 3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죄질이 아주 불량한 거기다가 뇌물성 알선수재가 82억까지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징역 5년에 가깝게 선고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그 돈봉투 의혹 등등과 관련한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그것도 알선수재입니다. 징역 4년 2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 그거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이게. 그건 한 1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건 82억입니다. 근데 그런 액수나 뭐 이런 거보다도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더군다나 이재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